네, 반갑습니다. 비노사우썸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저희 경주에 갔다가 팬분들이 가지고 오신 와인들에 대한 이제 테이스팅을 했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언급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릴까 해서 오늘의 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 와인이 그때 오린 스위프트의 머큐리 헤드. 그죠? 2017년이었고 저희가 그때 칠레 카베르네 소비뇽을 콜을 했어요. 그죠? 네. 되게 과실 느낌이 되게 풍성해서 일단은 그때 미국 아니면 호주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호주 쪽을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스틸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약간 피라진 느낌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칠레에서 약간 네. 삶은 야채 네. 이런 좀 찌르면서 뭔가 날카로운 듯한 피라진? 약간 그런 거는 회를 엄청나게 세게 받았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칠레 느낌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있잖아요. 좀 다른 느낌. 네, 좀 기분 나쁜 느낌이 나요. 네, 약간 그 느낌이 조금 드러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은 이 세 군데 중에 뭐라고 해도 되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캐릭터가 약간 맞물려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칠레에서 요즘 칠레가 이제 좀 더 해가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풍성한 과실 느낌 또 내니까. 맞아요. 원래는 칠레 본래 스타일은 드라이드 과실을 원래 내죠. 근데 요즘에는 약간 조금 주시한 느낌도 같이 포함시키는 애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이제 번외 스타일의 애가 아닐까. 왜냐면 피라진 느낌이 너무 그쪽이 나서 이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저희가 콜을 했었어요. 프렌치 오크통이 느껴진다 했잖아요. 네. 높은 비율로. 네네. 50%는 상당히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그러면 칠레에서 이렇게 프렌치 오크통을 50%나 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뭐 퍼센테이지를 따져본 적은 없어서 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느낌은 안 나기는 해요. 원래는 조금 이제 호주나 칠레 미국이 좀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칠레라고 콜을 했던 이유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빈티지의 영향을 만약에 과실 느낌을 그렇게 받으면 당연히 새우크의 비율도 높일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뭐 과실의 느낌에 좀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했었다면 칠레가 아닌 다른 곳을 사실 얘기를 했어야겠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네. 카스틸로 이가이. 카스틸로 이가이는 브랑 리제르바. 일단 이거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도 썼던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와인을 모르는 게 아닌데, 좀 제가 알고 있던 캐릭터보다는 좀 뭔가 이게 힘을 잃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살짝 이게 제가 이게 코를 스튜드된 느낌과 리큐르된 느낌 같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리오하잖아요. 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해를 많이 받아도 이런 느낌으로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게다가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드라이드로 빠지죠. 이제 스튜디오나 이런 쪽으로 보다는 드라이드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크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란 리제르바 치고 솔직히 뭐 오크 뉘앙스가 강했어요. 그런 것도 좀 약했는데 좀 심플한 느낌. 이게 그러니까 2010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스페인이 좀 나이가 든 걸 먹어보면 그래도 꽤 복합적인 느낌을 내거든요. 그죠. 그리고 약간 그 특유의 이제 뭐 리오아나 이제 그란 리제르바 이제 오크통을 이렇게 썼을 때 나오는 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좀 애매했어요. 너무 애매했다. 저는 그냥 아예 이태리 쪽을 생각을 해서 과실 뉘앙스 자체가 이태리 쪽이면 이러지 않을까. 이태리도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약간 좀 뭐 힘 없게 만들어진 비대 말뎀이 아닌가. BDM 얘기도 했었고,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진 나이든 뭐 말백인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너무 힘이 약간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렇게 힘이 없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게 좀 이렇게 헷갈렸던 요인이 아닌가. 이 와인 같은 경우에 제가 2004년 빈티지를 마시고, 그때 당시에 제가 와인 마신 지 한 2년차? 3년차 정도 때 먹었는데, 와, 이 세상에 이런 와인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사실 엄청 풍성하죠. 그랬던 와인이거든요. 모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좀 이게 약한 느낌이 좀 안 나거든요. 확실히 좀 풍성하고 볼륨감 있고 되게 동글동글한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조금 온도나 뭐 그런 잔 문제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잔이 저희가 이제 그랑크리 보르도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향이 잘 안 피어오르는 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가지고 조금 사실 차라리 테이스팅만 할 거였으면 차라리 작은 잔에 썼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얘는 너무 그 잔에 넣었을 때 보여주는 게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큰 잔을 쓸 거고, 이제 큰 잔을 이제 쓸 거면은 저 잔에 들어가도 충분히 향이 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났다? 이거 완전 낚였죠? 이거는 진짜 완전 낚였죠. 자,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콜을 했던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 와인이 제 컨디션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너무 든 느낌이 많이 났어요. 사실 약간 그 볼라틸의 느낌이 났어요. 살아낸 느낌이 났어요. 근데 색도 엄청나게 빠졌었고,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완전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2013에다가 네, 정말 너무 어려웠던 와인이었어요. 포르투갈 와인이었죠? 네, 포르투갈 와인. 제가 포르투갈 와인을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품종은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트 만드는 와인 그러니까 품종으로 레드 와인 만드는 거 있거든요. 걔네가 엄청 섬세하고 타닌은 엄청 빽빽하고 근데 그 타닌이 이게 잘 거슬리지 보여주는데 않고. 거슬리지 않고 산도 좀 좋고 뭐 이렇게 레드 와인 잘 만들면 엄청 잘 만들어지는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었고 당도도 있었었고 뭐 그래서 아파시멘토 저는 사실 그쪽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든 그냥 뭐 미국 뭐 까메 소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막 던진 거여서 네, 얘는 근데 이게 다 콜을 하고 나서 얘가 까지고 이 빈티지를 확인을 해보니 이거 100%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살짝 단화가 되면은 뭐 색까지 빠져버리면 눈에서 보이는 거랑 같이 가는 너무 것 같아요. 애매했어요. 그렇죠. 예. 네, 신기했어요. 그다음 4번 이거는 사실 알고 있었죠. 네, 테이팅하면서 네, 대충 언급도 주셨었고 이제 네, 어떤 와인지 뭐 딱 맡아도 뭐 아는 애들라서 네, 일부러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컨트롤을 했었더라면 그때 드셨던 거에 네, 3배 이상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해요. 엄청 컨트롤하기가 엄청 어려워서 좀 불편한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팔아서 와인 드셨을 때는 별론데? 라고 하기 너무 쉬운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지금 뭐 저희가 콜했던 것도 껍질 두꺼운 품종에 뭐 과실 뉘앙스가 주이긴 하지만 동물적 뉘앙스도 있고 뭐 타닌 느낌도 막 저렇게 워낙 강하게 좀 뽑혀 있고 이제 뭐 그런 느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만 않으면 뭐 어떤 것도 되게 너무 들이댄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때 테이스팅했던 잔에는 너무 들어갈 만한 와인이 아니었어가지고 더 큰 잔으로 갔어요. 네, 좀 풍부하게 썼어야 됐죠. 이게 그 잔에 넣으면 너무 갇히는 스타일의 와인이다 보니까 얘는 일부러 제가 어떤 것도 약간 와이너리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네,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첫 번째부터 품종의 캐릭터 잘 보여준다. 어떤 품종인지 알고 있다. 자, 그다음 5번. 살포르메였죠. 진짜 이게 제일 좀 그거였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예. 도수가 일단 높은 게 느껴졌고 네. 탄닌이나 이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양 많고. 파워 있게 느껴졌었고 네, 뭐 풀바디 와인에 뭐 당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웃긴 게 이게 엄청 드라이드한 과실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이게 잘 익은 애를 말려가지고 나오는 특유의 아마로네의 특징적인 과실 느낌이 사실 안 느껴졌어요. 저는 더군다나 아마로네인데 뭐 발폴리첼라도 아니고 네, 아마로네인데 그러니까 전 달포르나 아마로네는 항상 저한테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와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었어요. 까고 나서 이게 이거였다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었죠. 12였어요? 10당 아니고? 12. 예. 12 이게 빈티지가 어땠는지를 봐야 되거나 얘는 네 제가 알던 애랑 너무 일단 달랐습니다. 아마 근데 이거 달포르나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좀 공감을 하실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먹었을 때 좀 일단 저는 산도가 좋다고 일단 얘기는 했잖아요. 일단 좀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밸런스적인 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의 와인이 산도가 그렇게 막 높은 편이 아니죠. 네, 높게 다가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도가 높게 뽑히고 알코올이 맞죠. 높게 뽑힘으로 인해서 이제 그 풍성함으로 모든 고급짐을 만들어내는 약간 좀 그런 타입인데 얘는 유독 좀 희발이가 없다 해야 되나? 저는 좀 신대륙에서 좀 잘 만들어진 집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칠레 요즘 스타일 아닌가. 뭐 아무튼 아쉽네요 이거는. 네, 저희가 지금 변명을 하고 있지만 절대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루체 BDM. 루체 BDM 말고 딴 거 있잖아요. 그 빨간 거. 네. 그게 좀 더 전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그게 걔는- 추격이죠. 저 걔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 BDM은 먹으니까 확실히 요즘 떡 스타일에 좀 제가 아쉬워하는 느낌의 약간 그 모던, 산조베제? 예, 네네. 모던 산조베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는 좀 사실 뭐 좋게 말하면은 그 느낌을 너무 잘 살려서 딴 거 말할 필요 없이 약간 좀 빠르게 얘기할 수 있었던. 궁금한 게 그 아쉬운 오코터치 뉘앙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코터치 뉘앙스를 잘 표현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아니 이게 오크타치가 조금 지나쳤던 것 같아요. 과실의 힘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편을
굉장히 잘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포지오 디소토라든지 아니면 지오도는 굉장히 오크터치와 과실의 뉘앙스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끔 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약간 오크가 조금 더 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의 약간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오크터치의 뉘앙스가 조금 더 두드러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밸런스적인 부분이 잘 어우러지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사실 향에서 일단 저는 좋다고 느꼈고. 네, 일단 딱 사실 제가 이제 디로샤라고 불렀던 이유가 이제 우드로바이에는 네, 되게 힘있게 만드는 스타일이 아닌데 본마가 이제 모르상단이 옆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샴푸 미지니 안에서는 가장 강한 팟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부족함이 뽑혀서 네, 그렇게 느껴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실 디로샤의 포라고 네, 약간 펄메크리 이상 등급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냥 약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사실 그랑크리급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아니고 네, 펄메크리급에서 약간 좀 잘 만들어지는 밭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었습니다. 사실 코에서 일단 풍부함이나 파워나 이런 것들이 네, 보여주는 모습도 좋았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너무 월등하게 사실 좋기는 흠잡을 것도 없었고 예. 뭐 그때 상태도 너무 좋았었고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8번. 이거는 사실 이제 그날 테이스팅 하시다가 그냥 살이 뜨셨죠. 아니 뜬 게 아니라 옆에서 네. 어쨌든 본인 건 거 알고. 그렇죠. 네. 아니 뭐 제 건데 제가 의견을 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괜히 얘기해봤자. 네, 약간 힌트만 주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크로자 에르미타주 중에 이제 탑이라고 불리는 애 중에 하나고요. 이제 알랑 그라이오라는 와이너리고 이제 그 중에서 비호드라는 최고 등급의 와인입니다. 이제 다들 드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과실의 풍미가 엄청나게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드하게 만드는 시라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덩치를 크게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드라이드한 애들 보면 대부분 리치하고 주시한 애들보다는 덩치가 당연히 커지지 않는 편인데 리치하고 주시 자체가 원래 덩치가 큰 그죠. 말리는 거니까 네. 마른 거니까. 그쵸. 근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풍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지고 있는 뭐 과일의 집중도나 파워나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다가 거기에 맞는 오크터치도 딱 가미가 돼서 굉장히 좀 밸런스나 가지고 있는 풍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우러지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언급을 드릴 필요도 없는 게 그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다 거의 맞추셨을 거예요. 일단 그냥 의견 자체는 신화인 것 같다. 여기까지는 거의 그것만 해도 거의 다 같고 근데 말씀하셨던 게 가격을 생각하면 얘가 1등이다. 아마 가격이야. 가격이 워낙 뭐 차이가 아까 앞에 그 본마랑 차이가 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뭐 본마는 그랑크리고 얘네는 뭐 그랑크리고 펄메크리고 이런 것도 없는 곳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지역에서 하나의 그 탑이라고 불리는 애들의 이제 최상위 뭐 버전이라고 하면 사실 뭐 가격이 뭐 비싸지 않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들고 간 것도 있었고 당연히 근데 다들 좋아라 하실 줄 알고 있었었고 그리고 품종이나 이런 거는 다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구독자분들을 저희는 믿기 때문에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거 뽑아야겠다. 이대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뭐 떴던 이유가 사실 뭐 워낙 전형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바이올렛 살짝 있고 약간 그 스파이시한 느낌이 되게 주가 되면서 마른 과실 느낌에 약간 동물적인 뉘앙스 탁 따라오는 딱 너무 전형적인 시라 딱 파워 있는 시라의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좀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다들 좋아라 하셔서 다행이네요. 2등 했죠. 오늘 경주 특별 기획으로 저희가 이제 테이팅 했던 것들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후기 한번 남겨봤고요. 이거 올라가고 내일 하나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거는 그 저희 2차 또 따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또 했거든요. 그때 2차에서 먹었던 와인들은 영상이 따로 없고 사진만 좀 남아있고 일단 기억이 나는 대로 사진을 저희가 하고 같이 어떻게 느끼고 어땠는지 좀 기억이 남는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 내일 영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뿅!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